자, 그러면 기체에 관련된 법칙을 한번 쭉 정리하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전 시간에 한번 했으니까 잘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기체에 관한 법칙 몇 가지를 열거해 드렸어요. 7가지를 열거해 드렸어요. 그죠? 자, 여기다가 잠깐 빈칸을 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제가 필기를 요 정도에다 해요. 이렇게 하는데 저기다 또 쓸 게 내용이 있어서. 자, 첫 번째 무슨 법칙이었죠? 보일의 법칙. 이렇게 적을게요, 이젠. 아까 적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샤를의 법칙. 샤를의 법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일, 샤를의 법칙.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렇죠. 아보가드로의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 그 다음에, 자, 다섯 번째는 이렇게 박스를 쳤었는데, 자, 뭐였죠, 여러분?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에서 PV는 nRT.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PV는 nRT. 그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레이엄의 확산 법칙.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돌턴의 그렇죠. 부분압력 법칙. 이렇게 7가지를 정리해 드렸어요. 타이틀을 다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떠올리시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알겠죠? 자, 보일의 법칙, 보일의 법칙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자, 먼저 그런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이런 그림을 한번 내가 그려볼게요. 이게 무슨 그림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거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거 주사기고요. 이거 뭐죠? 엄지손가락이에요, 엄지손가락. 그죠? 손가락으로 딱 막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다가 분명히 여기 공기가 들어있을 텐데 이 피스톤을 쭉 밀 거예요. 이해됩니까? 밀 거야. 즉 압력을 내가 뭐 우리는 그 힘이 이렇게 가한다고 해서 지금쯤이면 2기압, 3기압 이걸 알 수 있어요? 그건 모르죠,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떤 걸 이제 학습을 해서 아냐면 압력이 2배가 되면 기체의 부피가 얼마가 될 거로 예상이 돼요? 그렇지, 2분의 1이 될 거예요. 그죠? 누구에 의하면? 호일의 법칙에 의하면. 됐죠? 그죠?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압력이 2배가 되면 기체의 부피가 2분의 1이 될 거예요. 됐나요? 근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2분의 1이 안 돼요. 그죠? 근데 왜 2분의 1이 된다고 이렇게 우기면서 하냐면은 일단 실험 자체를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어 놓는 거야. 됐죠? 그죠? 그래서 심플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기체를 무슨 기체로 가정할 거냐면 이상기체로 가정을 할 거예요. 이상기체. 이상기체라고 한다면 기체 분자들 사이에 아무런 상호작용이 없어요. 그죠? 이상기체는 그 영어로 얘기하면 얘가 아이디얼 가스예요. 즉 뭐다? 실제로 존재하는 기체가 아니라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상상의 기체예요. 됐죠? 자, 이런 이상기체를 왜 떠올리냐면 지들 기체 분자들끼리 상호작용을 하면 굉장히 힘든 일이 일어나. 잘 봐요. 내가 이론에 의하면 압력을 2배로 하면 부피가 얼마가 돼야 된다? 2분의 1이 돼야 되는데 2분의 1이 안 된다고요. 그죠? 제가 2분의 1이 안 된다 그러면 경우의 수가 뭐가 나와요? 2분의 1보다 더 작아질 수도 있고 2분의 1보다 좀 커질 수도 있어요. 이해되죠? 그죠? 그럼 우리는 그때마다 그 경우의 수에 따라서 이 기체 분자의 행동을 예상을 해야 돼요. 먼저 2분의 1이 돼야 되는데 2분의 1이 안 되고 2분의 1보다 더 작아졌어. 그죠? 그럼 기체 분자들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지들끼리 달라붙는 인력이 우세한 구간이야. 내 말 이해돼요? 근데 또 물어보겠지. 인력이 얼마나 큰데? 몰라. 그죠? 모르죠. 그죠? 그럼 막 이야기가 복잡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야, 실제 기체 너무 어려워. 무슨 기체로 가정한다? 이상기체로 가정할 거야. 왜냐면 2분의 1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할 건데, 그죠? 하긴 할 건데, 좀 더 줄어들면 인력 우세, 덜 줄어들면 반발력 우세, 이런 걸로 예측이 되지만, 또 깊게 물어봐서 인력이 얼마나 큰데, 반발력이 얼마나 작은데, 이런 걸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체를 무슨 기체로 가정한다? 이상기체로 가정을 하고 들어갈 거다, 이런 얘기예요. 제 말 알겠죠? 그죠? 그러면, 자, 이 이상기체가, 이상기체고요. 근데 이건 아이디얼 가스다 본데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스는 뭐예요? 기체는 뭐예요?
실제 기체, 리얼 가스예요. 그죠? 실체 기체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에 가까워질 조건을 5가지로 정리해서 기체 분자 운동론을 얘기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기체 분자 운동론. 자, 먼저 기체 분자 운동론의 첫 번째 얘기. 기체 분자 운동론을 적어보죠. 자, 이상기체라고 한다면 좀 전에 얘기했던 정확히 이 기압으로 내가 압력을 갔을 때 2분의 1이 돼야 되니까 뭐하고 뭐가 작용하면 안 돼요? 인력과 반발력이 작용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상기체라면 인력과 반발력이 없다예요.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호작용이 없다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겠죠. 그죠? 됐나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 두 번째. 얘는 무슨 질량이다? 점질량이에요. 점질량. 점질량이라는 이야기는 질량은 있다 없다. 질량은 있는데 부피가 있다 없다. 부피가 없대. 자체 부피가 없는 거예요. 점질량이면서 인력 반발력이 없는, 즉 상호작용이 없는 가스를 우리가 이상기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끊임없이 뭐 하죠? 그렇죠. 끊임없이 직선운동합니다. 곡선운동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직선운동한다. 끊임없이 직선운동. 자, 네 번째 뭐예요? 네 번째. 얘네들의 충돌은 무슨 충돌이다? 완전 탄성 충돌이에요. 완전 탄성 충돌이라는 이야기는 자, 모두 보존되고 운동량은 모두 보존돼요. 운동량도 보존되고 그리고 심지어 뭐까지도 보존되는 거예요? 그렇죠. 에너지도 보존되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까지 보존되는 충돌을 우리가 완전 탄성 충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자세하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충돌에는 완전 탄성 충돌, 그 다음에 탄성 충돌, 완전 비탄성 충돌, 완전 비탄성 충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뭐 그걸 우리가 학습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보기에서 이 기체 분자가 완전 탄성 충돌이라는 말 때문에 저 뒤에 가로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은 꽤 다분해요. 그죠? 우리는 그러면 딱 팩트만 아는 거예요.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하면 뭐도 보존되고 운동량도 보존되고 심지어 뭐까지? 운동 에너지까지 보존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충돌은요.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타고 가다가 쫙 브레이크를 밟았어. 그럼 일단 운동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 전환될 거예요? 마찰열로 열 에너지 발생하겠죠. 그죠? 끼익 소리 나요 안 나요? 나죠? 소리 에너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완전 탄성 충돌, 즉 기체 분자의 충돌은 어때요? 소리도 안 나, 마찰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운동 에너지가 끝까지 보존되는 거야. 제 말이 됐어요? 자, 뭐 자동차 브레이크 아무런 생각하지 말고 기체 분자의 충돌은 무슨 충돌이다? 완전 탄성 충돌인데 걔네들은 운동량 포함해서 운동 에너지까지 보존된다라는 이 인덱스만 딱 기억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됐죠? 자, 이 내용들을 모두 정리해가지고 하나의 관계식을 만들어냈는데 관계식 바로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 EK는 2분의 3 KT라고 하는 연력합 운동 방정식을 찾아낸 거예요. EK는 2분의 3 KT다. EK는 카이네틱 에너지 해가지고 뭐예요? 운동 에너지의 약자고요. 그죠? 그 다음에 2분의 3이라는 건 뭐예요? 상수예요. 상수. 그리고 K는 볼트만 상수고요. T는 뭐예요? 절대 온도예요. 그럼 이 관계